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10회차입니다. 주중에 컨퍼런스와 웨파컵이 있었는데 경기가 있었는데 2월 됐습니다. 2월등이 2월이 되고 2등, 3등, 4등이 조금 명수가 좀 작게 나와서 꼴찌도 조금 금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10회차는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 챔프 뛴 팀들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1, 2주 정도는 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띄우는 마킹은 제가 오늘 아침에 분석을 마치고 어제 띄웠어야 되는데 어제 일부 챔피언스라든지 그런 경기들을 확인하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오늘 아침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구매한 거와는 조금 어제 1,000원짜리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어제 거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1,000원짜리를 마킹을 했는데 구매가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위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맨유라든지 제가 지금 역배라기보다는 11번 같은 경우는 레스터 쪽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10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싸움. 이번 한 경기에 대한 기세 싸움이 아니고 지금 각 팀의 처해진 입장이라든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분석에 집어넣고 또 그리고 최근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상자 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상자에서 다시 팀에 합류한 선수도 많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런 점을 조금 분석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 바이돌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사히 슈팅을 날리고도 1대 0으로 졌죠. 그때 경기 내용상으로는 최근 소시다드 부상자 명단이 떴을 때는 거의 1진, 2진 합쳐서 한 10명 가까이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그때와 최근 한 5경기 정도를 소시에다드만 확인해 봤을 때는 선수 명단이 선발 명단으로만 확인을 해봤을 때 교체 멤버를 제외하고 선발 명단만 봤을 때는 약 2명에서 3명 정도가 공격수와 미드필더 그런 정도가 그 다음에 수비수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선발 명단이 조금 틀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소시다드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뭐 1대 0 이런 식으로 졌는데 최대한 경기는 잘 했습니다. 잘 하고
바이돌리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들은 홈이지만 저도 그때 제가 소시다드 승이나 무를 찍었는 것 같은데 그런 경기들은 잘 안 풀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요번 선발 명단 셀타비고와의 선발 명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최근에 나왔는 선수들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 선수만으로도 현재 셀타비고는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셀타비고가 승이 몇 개 있죠. 승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베티스라든지 그런 경기들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번 소시다드와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력 차도 조금 나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첫날 분석 어제 아래 분석이었을 때는 무승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승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발 명단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경기는 충분히 선수비와 공격력이 충분히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셀타비고가 선취점을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충분히 재역전 역전이라든지 충분히 소시다드의 수비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홈팀이 31%, 무승부가 29%, 패가 38% 거의 비등비등한 분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패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뉴캐슬 현재 그 부상자라든지 선발에서 제외된 선수가 주전급이 한두 명 있죠. 그리고 리버풀은 지난 경기부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에서 부상자가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디에고 조타 선수가 지난 경기 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몸을 풀고 교체를 됐는데 이번 경기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승을 좀 하다가 화이팅 넘치는 물론 뭐 승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잘 하다가 공수 밸런스가 수비 빌드업이라든지 공격 상황에서 손발이 잘 안 맞죠. 손발이 잘 맞으려면 패스 받는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뛰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자리하고 있는 홈이지만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리카는 홈 성적이 좋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비아레알 상황 자체가 화이팅이 조금 무너져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라기보다는 이 경기를 제압할 정도의 화이팅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이 있는 홈에서 마요리카가 한 번 더 이겨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주전 공격수가 호셀로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엘체가 홈 성적이 괜찮고 에스파뇰이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 떴든 안 떴든 제가 볼 때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홈팀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맨유와 레스트는 맨유의 바르셀로나가 무승부를 했죠. 충분히 뭐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무승부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상으로는 꼭 맨유가 이겼다, 그러니까 뭐 점수상으로 2대2지만 2대1로 앞서가다가 2대2가 됐는데 맨유가 꼭 유리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챔스 경기가 있습니다. 홈에서 있겠죠. 챔스는 한 번 더 주중 경기나 한 번 더 리그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는 홈이라서 제가 세비야 원정이고 또 다음 경기 일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아인토벤을 충분히 3대0 완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좋을 겁니다. 기분이 좋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 무승부가 필요한 라이오 홈승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지금 화이팅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축 멤버가 결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조금 토트넘으로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이 최근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이라도 충분히 무승부가 좀 희망이 있지만 단통이었을 때는 패가 유리해 보입니다. 에티마드리드는 단통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여기 패도 가능성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복식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유 경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맨유 경기는 기세 싸움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레스터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필요적인 맨유의 상황이 조금 있고 이래서 레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마치기 위해서 좀 더 말을 빨리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베티스와 바이돌리는 제가 분석을 해볼 때 딱 무승부 같습니다. 이 지금 승부패 다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승부 확률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역배로 봤을 때는 역배라기보다는 분포율로 거꾸로 갖는 게 한 3개 정도가 되죠. 지금 본머스가 그런데 울버햄튼의 지금 홈 성적이 좋지만 이번 경기는 본머스 쪽이 약간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보다 단통패가 패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단통으로 갔을 때는. 그리고 브라이턴과 풀럼은 저는 무패를 추천드립니다. 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패를 추천드리는 지금 마킹입니다. 요에는 그냥 승승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버튼 또 기세가 좋기 때문에 홈에서 그래도 단통승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 결장 선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통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무승부 마킹이 남으시면 무승부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웨스트햄 쪽에 희망을 좀 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현재 웨스트햄을 완파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손흥민 케인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두 골 이상 차이를 벌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팽팽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좋지만 단통성보다는 무승부 마킹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패 마킹에 모험을 좀 걸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10회차 1000원짜리 아침에 구매한 마킹은 지금 화면에 띄운 마킹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 만약에 한 8마킹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플럼은 꼭 넣고 싶습니다. 저는 플럼을 넣고 싶고 그 다음에 맨유 정도도 넣어야 되겠죠. 맨유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이리카가 제가 볼 때는 그 서로 치고받는 경향 지금 경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요 경기가 제가 볼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요 경기가. 그리고 본머스도 득점력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요 경기도 조금 무승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번 경기 세비야 요 뒷밑에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제가 볼 때는 경기하는 스타일상 요런 경기 세비야 경기 무승부가 만약에 필요하고 이런 경기에서 뺀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 정도 요런 지금 8마킹입니다 1개 2개 3개 8마킹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한다면 본머스 정도 본머스는 울버햄튼과 서로 미드필드 싸움에서 슈팅 거의 없이 끝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0대 0이나 이렇게.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설명한 대로 이 정도 해서 10회차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컨퍼런스와 웨파크 홈과 어웨이가 다시 바뀌어서 재차 경기가 재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금요일 새벽에 있기 때문에 승부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는 제가 분석을 지난 9회차도 해보니까 조금 힘듭니다. 전력상 굉장히 앞서는데도 슈팅을 무수하게 하고도 무승부가 나는 경기가 국제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점 차 이렇게 승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리그 경기에 치중을 하시고 챔프나 챔프는 조금 덜한데 컨퍼런스라든지 웨파컵도 조금 덜합니다. 컨퍼런스 이런 거는 가능하시면 배팅에서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토토 회사에서 승무패를 많이 띄우니까 2월도 잘 되고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웨파컵을 정확하게 집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 경기를 선수 명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수 명단을 감독이나 프런트에서 내질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경기입니다. 자, 10회차 승무패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